총리, 어제 윤석열의 대국민 남아 있었습니다. 보셨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대통령께서 모든 정치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말씀을 하셨고,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법과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총리, 어제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막말, 그리고 궤변, 자기 변명으로 일관된 대국민 선포였습니다. 본인이 보기엔 극단적이고 비정상적인 사이코패스를 보는 것 같았어요.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이고, 이런 사람에게 단 하루도 정권을 맡겨서 안 되겠다, 이게 더욱 분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탄핵해야 됩니다. 총리, 지난 12.3 계엄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범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앞으로 수사 과정에 따라서 보십시오. 판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내란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싹 쓸어버려서 반국가 세력으로 몰려고 한 겁니다. 그 두 번째, 지난 총선을 부정선거로 몰아가 국회를 해산하고 판을 뒤엎겠다는 것입니다. 총리, 국회와 민주당이 반국가 세력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엄에 반대하는 80%의 국민이 반국가 세력입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국가 세력은 정치적으로 군을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를 쳐들어간 윤석열과 그의 동조한 동조 세력들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모든 것은 앞으로 수사 과정을 거쳐서 판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총리,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잠깐 들어가세요. 선관위원장 잠깐 나오십시오. 네. 자, 위원장님. 예.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서 계엄군이 무단 점거하고 서버를 탈취하려고 시도했다. 이거 위법 위헌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죠. 네. 위법 위헌이죠. 네. 자, 위원장님, 윤석열이 선거 결과 조작을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이 부정선거가 가능한 나라입니까? 저희 시스템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개표 과정을 단 한 번이라도 지켜본 사람이면 부정선거 얘기를 꺼낼 수가 없어요. 공개 수개표 진행하죠. 그렇습니다. 각 후보들이 참관인 지정하죠. 그렇습니다. 그 참관인의 최종 결과와 전산 결과 입력하죠. 네, 그렇습니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정선거 주장은 일부의 극우 유튜버 주장에 빠져서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을 부정하는 윤석열의 망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부정선거에 대한 대통령 입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자, 총리 다시 나와주십시오. 대한민국 헌법 제82조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자, 저 PPT 잠깐 보세요. 1980년 전두환 최규하 비상기엄 선포 당시의 공고문입니다. 당시에도 총리와 경제장관, 외무장관, 내무장관, 재무장관, 법무장관이 부서했습니다. 총리, 이번 계엄 국무회의 부서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관계 국무위원이 누구입니까? 국무위원 말씀하셨죠? 부서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 국무위원. 국무총리 그리고 관련 국무위원입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국무위원 중에서 부서한 사람 있으면 일어나 보세요. 없습니까? 자, 기재부 장관,
그리고 외교부 장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답변해 보세요. 부서했습니까? 자, 기재부 장관 아무도 안 했죠? 총리 아무도 부서 안 했으면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 제82조 위반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앞으로 사법 절차를 통해서 명료하게 되리라고.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총리? 전두환보다 더해요, 윤석열이. 2년 내내 그러셨어요, 총리는. 위법한 국무회의입니다. 맞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국무회의 자체가 굉장한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82조에 규정돼 있잖아요. 전두환보다 더한 위법 국무회의입니다. 자, 총리. 내란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 받았죠? 네, 받았습니다. 언제 출석합니까? 수사 절차에 따라서 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의자 신분이라는 게 뭡니까? 범죄 혐의자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리가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은 내란 계엄의 동조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역시 제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서 수사 당국이 결정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계엄은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며 특히 지난 9월 김영현 국방장관 취임 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계엄의 명분을 위해 대북 충돌을 일으키려 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영현 전 장관이 북한의 오물풍선을 경고 사격, 원점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가 있고 방첩사, 드론작전사령부, 정부사를 동원해 북한의 무인기를 서북도서에 보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총리, 우리 군에서 무인기 보냈다는 의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에서 보고받았어요? 저는 들은 바가 없고요. 국방부도 그거는 뭐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자, 이런 의혹 이미 다 드러나고 있어요. 국민적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 군에서 조사 지시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은 조사를 지시할 그런 입장에는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되면 앞으로 권한을 갖게 되면 조사하시겠어요? 그럴 상황이 된다면 그때의 상황에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들어갔어요. 국방 차관 나오십시오. 예, 차관입니다. 북한에 무인기 보냈습니까? 예, 의원님 그것은 저희가 기존에 했던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저희들 입장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얘기는 예, 부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로 들려요. 예, 그것에 대한 해석은 의원님의 해석이시고 저희들은 뭐 국가안보상 밝힐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국가를 위기에 남은 사람들이 국가안보 운운합니까 지금? 자, 만약 무인기 보냈으면 어떤 법령이 위반합니까? 저희가 뭐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확인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는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전협정 위반이죠? 제가 뭐 해당되죠? 가정에 대해서 답변 드릴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환죄 해당되죠? 자, 조용히 하세요. 들어보세요. 자, 이 문제는 계엄의 일련의 과정과 실체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밝히실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찰청 차장 나오십시오. 자, 차장님, 경찰에서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 경호처 반대로 무산됐죠? 불발됐죠? 예, 그렇습니다. 자, 차장님, 아직도 윤석열 눈치 봅니까, 경찰이? 그런 건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 수사기관이 지난 2년 동안 국회와 야당 제 집 드나들듯이 압수수색했어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보다 1000배, 10,000배 더 심각한 내란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란죄 저지를 대통령실 압수수색 못해요? 지금 국수본에서도 적극적으로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장 압수수색하세요. 국수본하고 협의해서 더 열심히 압수수색하는데 노력하도록 자, 하겠습니다. 우리 차장님, 네, 계엄단신 윤석열이 특전사령관뿐만 아니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대통령 비하폰으로 6차례 통화해서 의원들 체포하라 지시한 사실 확인됐죠?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보고받지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됐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자, 대통령 비하폰, 대통령 경호처 소속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당장 압수수색하세요. 국수본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협의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증거인멸하고 있을 겁니다. 대통령실의 공권력 무시하고 있어요. 법원에서 영장 발부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압수영장 받았습니다. 압수수색 거부는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공무집행 방해는 현행법으로 체포할 수 있어요. 당장 압수수색하세요. 알겠습니까? 예, 절차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경찰에 신뢰가 달려 있습니다. 이번 일에. 알겠습니다. 자, 들어가세요. 다음 조태열 외교부 장관 나오십시오. 장관님, 네, 이번 계엄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뭐라고 반대하셨습니까? 외교적인 파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난 70여 년간 쌓아올린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이니 제고해달라는 말씀을 수차례 국무위원 동료들이 모인 자리에서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네. 장관님, 대통령이 출국금지당했습니다. 네.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외교권이 공백이 생겼어요. 외교 비상사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심각한 데미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심각한 것이 대미 외교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다음 달이잖아요. 네. 골드버그 주한미 대사가 누구와 대화해야 하냐고 물을 정도입니다. 장관님, 계엄 선포 당시 골드버그 주한미 대사 전화 안 받으셨죠? 당시는 계엄 선포 직후부터 계엄이 해제될까지 몇 시간 동안은 제가 외교장관직을 사임할 것인가 하는 개인적 신념과 또 외교장관으로서 해야 될 책무를 감당해야 되는 사명감 사이에서 깊은 고뇌와 갈등을 거듭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미국이 소통이 계엄 중요한 게 아니라 소통하면서 무슨 내용을 가지고 소통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소통을 하는 것은 상대방을 오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미뤘습니다. 미국이 계엄 중단하라고 할까봐 안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건 중단하라고 해서 우리가 중단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때 워싱턴에서 그 미 국무부에서도 전화 오지 않았습니까? 외교 당국 간의 실무자 안에서 상황 공유하는 소통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토니 다만- 블링컨 미 국무장관 언제 통화했어요? 그날 상황이 정리되면서 제가 블링컨 장관과의 통화를 요청을 했고 그쪽에서 어베일러블한 시간을 가는 과정에서 하루 최초 통화가 언제입니까? 6일 날 아침이고 그게 늦어지기 때문에 제가 골드버그 대사를 먼저 5일 날 저녁에 만났습니다. 자, 6일 날, 3일 지나서 6일 날 통화한 겁니까? 아니죠. 4일 새벽이니까 뭐 이틀 걸린 거. 워싱턴 DC에서 장관 조태열 장관 통화하자고 연락 안 왔어요? 글쎄 그 시간에 왔었죠? 그 시간에 제가 그런 고민 때문에 미뤘다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미뤘다는 말씀을. 자, 그리고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안보부장관 네. 용산에 전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용산에 전화 안 받지 않았어요? 그것은 제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심각한 외교 공백이자 한미 관계,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한미 동맹 관계 스스로 깬 겁니다.
상황 터진 자, 상황에서는 그런 장관님. 게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긴밀한 협의와 소통이 이루어지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장관님. 미국이 윤석열에 대해서 아주 싸늘합니다. 미 국무부뿐만 아니라 백악관 그리고 미 의회까지도 아주 싸늘합니다. 이번 계엄이 한미 동맹을 해쳤다고 합니다. 자, 장관, 지금의 작금의 외교 비상 사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무엇보다도 한미 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고 또 국제 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전념을 다하겠고요. 그다음에 자, 장관님. 헌정 질서가 회복되면은 빠른 시일 내에 저는 정상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헌정 질서 회복이 제일 중요하죠? 네. 동의하죠? 네. 자, 답은 딱 한 가지예요.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빨리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현재 공백인 외교권도 다시 세우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헌정 질서가 회복되고 국정이 안보 회복되도록 안정되도록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고 그러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관한 결정은 국회에서 하고 그것의 합헌성 여부는 헌재에서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들어가십시오. 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특히 이 자리에 계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내란 수의 윤석열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은 추락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내국 탄핵에 동참해 주십시오. 국민과 역사 앞에 떳떳한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